주간 기념 간담회를 여러 번 했지만은 이런 형식은 처음이고, 또 이렇게 거리두기 앉아서 하는 것이 처음이기도 하지만은 책에 실린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한다고 하는 것도 또 처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실크로드이기 때문에 이런 그 형식을 취하게 됐어요. 다른 곳이었으면은 제가 사전에 약 1시간에 걸쳐서 책 내용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는 가보기가 워낙 힘들고 또 그곳에 있는 그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의미도 그냥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사전 프리뷰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곳이, 요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가 티베트 고원이고, 여기 쑥 들어간 거가 타클라마칸 사막이고, 그래서 티베트 고원과 타클라마칸 사막 사이에 있는 높은 산이 골륜 산맥이고, 그 다음에 사막 너머에 또 만년설이 있는 거가 천산 산맥이고, 그 위가 중가리 평원이고, 요 끄트머리에 도낭이 있고, 여기에 그 카시카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낭이 있고, 요 아랫길로 쭉 내려오면 서안이고, 그래 실크로드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그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서안에서 장안에서 시작해 가지고 하서주랑을 2000km 가면은 도낭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도낭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실크로드 남로로 가든 중로로 가든 북로로 가든 카시카르에 도착하는 데까지가 2000km고, 여기서 시리아를까지 가는 면은 2400km, 6400km를 얘기하고, 그 길게 보면은 경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도쿄라고 그러는 교토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동쪽에 서쪽은 로마까지 이스탄불까지 얘기를 해서 12,000km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실크로드는 요 도낭에서부터 카시카르까지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가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실크로드라고만 맨날 들어서 우리는 소그드 상인들이 낙타를 몰고 가던 길, 또 현장법사 해초 법현 스님이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길,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실크로드는 길이 아니고 이 타클라마칸 사막 주위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들을 연결해서 가는 거죠. 도시와 도시를 이어가는 것이 그게 길로 이야기가 된 거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길 이야기만 해왔던 것인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강조해서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들이라고 하는 말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자연 풍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너무나 달라가지고, 지리학 쪽에 지질학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높고 낮고 높고 낮는 이것이 지구 판 이론에 해당하는 건데, 이 5,500만 년 전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45억 년 전에 태양계에서 떨어져서 돌다가 5,500만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덩어리가 여러 개로 있었는데, 불덩이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도니까 그 속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바깥은 식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식어서, 식다 보면 불을 딱 끄면은 그 속은 뜨겁고 겉은 차가워지면은 쩍 갈라져요. 예를 들면 팥죽 끓이다가 불 끄면은 팥죽 위가 딱 터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증기가 올라와서 비가 들어오면서 터진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덩어리가 쫙 갈라진 거가 여러 덩어리 있는 중에, 유라시아 덩어리, 인도 덩어리,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는 본래 같이 있다가 또 그게 뚝 떨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5,500만 년 전에
인도판이 그 북쪽으로 유라시아를 향해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랬다가 마침내 1100만 년 전 됐을 적에 인도판이 아시아판을 갖다 헤딩하고 팍 박아버렸는데 부닥친 게 아니라 밑으로 끼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불쑥 솟아오른 게 히말라야산하고 그 티베트권으로 쭉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면은 충돌이라는 게 한번 팡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업 앤 다운 현상이 출렁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렁해가지고 올라간 게 골륜산맥이고 내려간 게 타클라마칸 사막이고 다시 올라간 게 천산산맥이고 또 하나 내려간 것이 중가리 평원이래요. 그러는 사이에 옆쪽을 보면 이게 부닥치면서 정면으로 부닥친 게 아니라 조금 이 서쪽으로 부닥쳤나 봐. 그래서 파미르고는 왼쪽으로 올라가고 오른쪽에 있는 곳은 이 허리춤이 터져가지고 쭉 나간 게 이른바 하서주랑이라고 하는 그 달리는 회랑이라고 얘기하는 황하 서쪽에 달리는 회랑이 나온 거가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골륜산맥하고 이 천산산맥 사이에 여기에 이제 파미르고원을 넘어가는 길에 본래는 이 길이 없었는데 사막 공로라고 해가지고 남북으로 굴러가는 길이 두 개가 생겼어요. 이게 20년 전에 생기고 이거는 한 10년 전에 생겨가지고 저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사막을 한번 질러봤었죠. 그래 처음에 답사기 중국 답사기 1권은 내가 이 장안에서 시작해 가지고 천수, 난주, 무의, 장애, 주천, 도난까지 가는 하서주랑을 가는 걸로 썼어요. 그래서 이 서안에서 그 개원문 서쪽에 있는 문 앞에 사주지로 저 장건의 서역 그 개척 2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조각상 여기서 내 답상회를 시작을 했죠. 나도 저렇게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이 가요관이라고 하는 만리장성의 서쪽 끝 여기 명나라 때 그 여기 만리장성을 완성을 할 적에 여기까지가 중국 땅으로 해서 딱 끌어안는 게 가요관이라고요. 가요관을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통과하는 검사를 맞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자기 마음대로 그랬거니 하고 생각을 한 거고 이때는 명나라 때는 실크로드가 사실상 끝나버렸어요. 바다에 콜럼버스 다마스커스 그쪽으로 해서 오는 해양 실크로드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 비경제적인 이쪽이 닫히고 명나라는 저쪽 티무르 제국 이쪽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완전히 걸어 잠근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그곳이 아니고 그 막는 곳이었죠. 그래서 명사산에 가서 정말로 아름다운 이 명사산에 도낭 막고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막고굴에 현재까지 492개의 석굴 중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 석굴들이 남아 있어서 도낭 막고굴의 그 전설이 생기고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도낭에 막고굴이 없었으면 실크로드의 가치가 과연 얼만큼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의 예술적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이번 책에 써 있는 곳에서는 예술적인 감동을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그 베제클리크고 키질 석굴이고 전부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깨가가지고서는 남아있는 상처뿐이 볼 거가 없는데 막고굴은 그래도 이게 남아있어서 제가 시크로 답사기 쓰면서 두 번째 책은 이 막고굴하고 안서 유림굴하고 둘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러 책을 썼던 거는 내 전공도 그렇지만은 이 로마나 그리스 아테네 같은 데 갔을 적에 오는 거는 예술이 주는 감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깊이가 올라가는데 그냥 자연 풍광과 문화 관광이 아니고
예술을 통해서 얻는 인문적인 그 가치, 그것이 이 실크로드 상에서 주는 거는 막고글이었어요. 그 막고글과 같은 것이 이번 코스에는 없는 대신에 그 엄청난 그 자연 유산과 자연 형상이 주고 있는 그 이야기, 그리고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실크로드는 가보고 싶잖아요. 실크로드 가는 길이 처음에는 그 장건이 갔다 온 이후, 장건이 2100년 전에 한나라 때 갔다 온 이분의 중요한 의미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고 또 다른 문명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와 이란, 페르시아의 문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전에는 저 북쪽의 유목민들이 초원의 길을 말 타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 위에서, 이 파란색 있는 이 길 위에서 그 나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부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던 거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거가, 무엇보다도 교역을 통한 그 장사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이 실크로드를 만드는데 제일 먼저 도낭에서 길이 만들어진 게, 도낭에서 곤륜산맥 남쪽, 북쪽을 따라서 서영남로라고 부르는 누란, 민풍, 호탄, 사차, 카시카르 가는 이 길이 제일 먼저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누란에서 투르판으로 해가지고 쿠차해서 카시카르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서역 남로라고 그러고, 이쪽은 서역 중로라고 그러고, 서역 중로, 서역 북로인데 둘 다 천산산맥 아래 위로 가니까 천산남로, 천산북로, 이렇게 이름이 세 가닥의 길을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 누란이 450년 무렵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멸망을 해버리면서 모래에 묻혀버려요. 그리고 이 누란 사람들이 의지해서 살았던 로프노르 호수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가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 누란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노우에 야스시가 쓴 누란이라는 소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쓴 건데, 근데 그 누란이 100년 전에 스벤 헤린, 오렐스타인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발굴을 해서 누란의 유적지를 보게 되는데, 그때 무덤 속에서 시신이 나왔는데 자연 미라가 된 거예요. 1년에 16mm 정도의 비가 오고 있는 건조한 지역에 자동적으로 저 이집트 사람처럼 내장 다 꺼내가지고서는 뭐 해서 하는 미라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미라가 천연 미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사성 C14 연대 측정을 했더니 3900년 전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그 아리안계 그 서역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래 아주 신비한 곳이 됐죠. 그래 누란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그 역사가 슬프고, 근데 거기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주 애처로운데, 거기에서 발견된 미라는 그렇게 신비한 거예요. 그것도 무지하게 많은 미라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도낭에 있는 옥문관, 양관, 옥문관 둘을 이제 떠나면은 그 서역으로 가는 관문인데, 누란으로 갈 땐 양관으로 가고 저 투르판으로 갈 때는 옥문관으로 뚫르는데, 현장 법사는 이쪽을 이 옥문관을 뚫러서 함의로 해가지고 갔죠. 근데 그 길이 도낭에서 누란까지 간 것을 최초로 기록으로 남긴 분은 법현 스님이 불국기라고 하는 곳에서 얘기하기를 17일을 걸렸답니다. 그 낙이 타고 그리고 17일간 가가지고 그 법현 스님이 쓴 글이에요. 84년도에 우리나라에 방영된 그 NHK와 CCTV에서 만든 실크로드 그 다큐멘터리, 세계적인 뭐 다큐멘터리, 그게 그 탐험단이 갔던 거가
그 일본하고 중국 수교를 기념하여서 만든 10년간 만든 대 프로젝트였어요. 그때 일본 수상하고 주운레하고 협정하고 그 사막을 가는 길은 도요다에서 자동차를 특별 제작해서 만들어서 갔던 건데, 그 사막 집차를 가지고 도낭에서 누란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다고. 시속 10km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길을 법현 스님은 가는데 17일 걸렸대요. 나귀 타고. 사하, 모래바다, 모래강이죠. 사막에는 악령과 열풍이 심하여 이를 만나면 모두 죽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도 없고 땅에는 뛰어다니는 짐승도 없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망망하여 가야 할 길을 찾으려 해도 알 수가 없다. 다만 언제 이 길을 가다 죽었는지 모르는 그 죽은 자의 해골과 뼈만이 길을 가리켜주는 이정표가 될 뿐이다. 이게 실크로드 길의 그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거지. 당나라 때 삼체로 만들어진 그 소그드 상인들의 모습들인데, 그리고 저거는 우리나라 황호동에서 출토된 도형 중에 그 소그드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실크로드의 유물이 우리 역사 속에 얼마큼 가까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참 저 지금 소그디아나 있는 그 우즈베키스탄 있는 그 아무다리아 강 있는 쪽인데, 거기 사람들인데, 이 소그드에 대해서 내가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면서 그동안 공부한 걸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저 사람들은 타고난 그 장사꾼이 돼서 어른내를 나면은 입에다가는 꿀을 바르고 손에다는 악교를 붙여준대요. 사람하고 거래할 적에 달콤한 소리를 하고 장사하는데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라고 하는 그 장사꾼의 그 본질을 보여준 거 어른애 때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투르판이고 쿠차고 도낭, 천수, 장안까지 거점 도시를 만들고 거점 도시 간에 거래를 했던 게 실크로드의 교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시리아에서부터 낙타 몰고 서안까지 오는 그런 상인은 없었을 거야. 중간 교역이죠. 중간에. 그리고 투르판에는 한 30 몇십 명이 사는 그 주거 단지가 소그드인 그 구역이 있었다고 그러고, 또 오렐슈타인이 도낭의 어떤 한나라 때 막루에서 분실된 우편 가방을 발굴을 했어요. 그 가방에는 보내지지 않은 편지가 8통인가가 있는데, 그 편지를 보면은 소그드의 거점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뭐 알려주고, 어쨌든 이 소그드 상인들, 이 사람들의 이 상술이 중국은 중국대로 이 서역이라고 불리는 이 유목민족은 유목민족대로 그들을 이용했어요. 돌궐 제국이 소그드하고 정경유착을 하는 바람에 그 거대한 시장 속에 상거래를 해서 제국으로 형성했다 하는 게 정재훈 교수의 돌궐 제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 여기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나라를 서역 36국이라고 그래요. 한서에 나온 게. 근데 그 서역 36국이 중에서 흥망성쇠가 있고 결국은 1세기 말 한나라는 멸망하고 56국이라고 하는 혼란기로 들어갔을 때, 그때 흉노족은 동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흉노족도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2세기에서 5세기 사이 300년 동안에 이때 오아시스 도시들이 굉장히 번영을 해요. 그 번영을 해가지고 이 커졌다가 압축되는 거가 결국은 6개 나라로 압축되는 게 이 투르판의 고창국, 언기라고 해요. 카라샤르의 언기국, 쿠차의 구자국, 카시카르의 소르국, 호탄의 우전국, 그리고 누라는 선성국이라고 했어요.
이 6나라 이게 여기에 저 쿠차 아니 투르판, 언기국, 구자국, 아르네스 호탄국, 여기 소르국, 그다음에 없어진 누란, 이 6개의 나라를 대표적인 건데, 그중에 누란은 없어졌으니까 답사하기 힘들고, 언기는 옛날에는 번영했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도시가 되고 유적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서역 6강 중에서 언기는 빼버리고 대신에 누라는 그 전설을 옮겨가 가지고 쓴 거가 제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누란을 얘기할 때면 언제나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스벤 헤딘 오렐슈타인 책 속에 나오는 누란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폐사지나 폐허에 가서 보면은 주춧돌이, 화강암 주춧돌이 나들은 거잖아요. 그게 화강암이 강해서 그래. 근데 이 타클라마칸 사막 지역의 폐허는 다 이와 같이 호양나무 그 기둥들이 있어요. 목조 건축인데 저 호양나무라고 하는 것이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 썩으면서 1000년, 3000년을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누란에 대한 이야기는 책 속에서 그 슬픈 이야기로 그냥 누란처럼 팔자 사나운 데가 없는 것이, 누란을 지배하는 자가 실크로드를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와가지고 지배하고, 지들이 거기가 얼마나 멀어. 장안에서 누란까지 3000km인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 놔놓고서는, 관리자 놔놓고 가면은 또 흉노가 와가지고서는 다시 지배를 하고, 여기 책 속에 나오듯이 새 누란 왕이 등극하니까 한나라에서 왕자를 인질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흉노가 와서 둘째 아들을 인질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 나중에 그 한나라에서 인질을 보내가지고, 인질로 있던 왕자를 보내서 가라고 그랬더니 나는 못 가겠다고. 난 가봐야 또 나도 죽는다. 한나라가 진짜 누란을 지배하고 싶으면은 우리를 다 이쪽으로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난 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한 방법이 한나라 군대를 데려가서 거기다 둔전을 둬가지고 주둔케 하면서 지키면서 저 흉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래쪽에 선선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가 미란 지역으로 내려가서 선선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은 누란이면서 나라 이름은 선선이 되게 됩니다. 이 누란이 워낙 그 신비롭고 비극적이니까 우리나라 김춘수 시인의 비에 젖은 달, 명사산 저쪽 10년에 한 번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들판에 양파의 하얀 꽃 같은 봄을 모르는 꽃, 사군 백운초, 이런 노래, 이런 그 시가 가능해요. 근데 김춘수 선생이 쓴 시 중에 저거보다, 이건 누란을 읊은 시는 아닐 것 같은데, 서풍부라고,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노래한다 하는 54페이지에 있는 시는, 이건 누란 얘기인지 돌아가셨으면 물어볼 수가 없는데, 누란의 이미지하고 참 잘 맞아요. 씁쓸하게. 너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꽃인 듯 눈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누가 그런 얼굴을 하고 간다 지나간다 환한 햇빛 속을 손은 흔들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온통 풀냄새를 널어놓고 복사꽃을 올려놓고 복사꽃을 올려만 놓고, 환한 햇빛 속에 꽃인 듯 눈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 네가 그런 얼굴을 하고. 이 한없이 사람들에게 사라져간 거, 없어진 거에 대한 그리움과 애잔함을 쫙 노래한 거가, 이게 누란의 역사예요. 프르제발스키, 스펜헤딘, 오렐슈타인, 이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스웨덴, 영국의 탐험대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때가 1900년 무렵이 이
아문젠의 남극 북극 탐험 같은 거, 이 탐험의 그 지구상에 그 오지로 남아 있었던 곳을 다 마저 그리는 그 지리학의 대탐험의 시대였어요. 19세기 말에. 세계 동방지리학회, 뭐 세계 지리학회가 있어갖고 서로 그 정보를 나누는데, 그때 지도상에 공백으로 남은 게 타클라마칸 사막 지역이었어요. 이거를 이 사람들은 중국령 투르키스탄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를 처음으로 가가지고 발굴한 거가 러시아의 프르제발스키예요. 이 사람이 로프노르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를 측량을 해가지고 지리학회에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름을 장명을 했던 리히트 호펜이,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중국에 와갖고 중국을 연구하다가 이쪽 더 연구하는데 태평천국에 난이 나니까 여기에서 연구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 지리를 연구하다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서부 개척에 그 금을 찾아가지고 가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개념의 그걸 만들었는데, 이 자가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그 키플링이 얘기한 대로 그레이트 게임이었거든요. 제국주의 서로 경쟁하는 거야. 누가 실력이 있는가. 그럼 저거 틀렸다. 1도가 차이가 난다. 청나라 때 만들어진 지도하고 프르제발스키가 지목하고 있는 지도가 1도가 틀린다. 경도에서 1도가 틀린다는 것은 100km가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또 염수여야 되는데 염수가 아니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리히트 호펜의 수제자가 스벤 헤딘이었어요. 그 스벤 헤딘 보고 너 한번 가서 측량을 해보라. 이 사람도 여기 가보고 싶었는데 그 전엔 학생 시절에 여기 아르바이트로 한번 왔다가 간 적이 있고 꼭 한번 가야지 했다가 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서는 누란을 발견하고 뭐 하고 해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의 오다니 콜렉션의 그 오다니가 초청해가지고 일본에 온 김에, 그때는 이제 우리도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여기 와서 순종 황제도 만나고, 당시 최남선이 만든 소년이라는 잡지에 탐험가 스벤 헤딘이 왔다는 그 기사가 있어서 내가 저 책에다가 사진도 찍었어요. 그래 저분이 가가지고 누란을 측정을 하는데 그 호수를 찍었는데 기가 막힌 그 결론을 얘기해요. 이 사막 지역에 있는 그 호수가 물이 흘러서 들어가는데,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모래가 같이 와서 하상천이 돼버리면은 수로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또 이쪽이 올라가면 바뀌어갖고 1500년 뒤에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해서 원더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원더링 레이크라고 했나? 방황하는 호수. 그리고 누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프노르 호수가 이동하는 바람에 나라도 망했다. 이거하고 결합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슬픈 이야기로 전했는데, 결론은 지금에 와가지고 그 결론으로 난 것은 1500년 동안 다시 돌아오는 원더링 레이크가 아니고, 그 누란 사람들이 남쪽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고 한나라에서 둔전을 만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베면서 자연재해가 수로를 바꿔가지고 결국은 누라는 그 자연재해 속에서 멸망해버린 나라라는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무 하나를 벨 적에는 얼마만큼의 벌금을 줘야 되는가, 그 액수가 그 국가에서 고지하는 것까지가 나온 거였죠. 그 사막 속에 나무가 많지도 않은 곳에서 15,000명 된 인구를 한쪽으로 다 집단 이주시켜서 집을 지으려니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리고서는 그 결론은 그렇게 났죠. 근데 여기에서 그 오렐 슈타인이 발견한 거가 전부
이와 같이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거가 서양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 이게 석가모니 제자가 전부 서양 사람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리안족 이쪽이 사람 누란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은 이런 거죠. 운보 김기창이 그린 철로역정 그림 보면은 전부 조선 사람으로 그려놨잖아.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소하라고 하는 곳에는 수백 기의 공동 묘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1930년대 독일의 베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라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 소하의 잠자는 공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책마다 달라서 난 안 싫었어요. 그 뭔가 큰 차질이 있고 그 이후에 1980년대 그 NHK하고 CCTV 할 적에 그때 조사한 거가 나오는데 이 나무가 꽂혀 있는 곳에 밑에는 이와 같이 보트 카누 모양의 관이 있고 그 관 안에서 이제 천으로 싼 시신이 나오는데 시신이 그대로 미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그 막대기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 긴 막대기가 꽂혀 있는 게 있고 넓은 막대기가 꽂혀 있는 게 있고 그것이 전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남자의 시신 앞에는 넓적한 것이 그 넓적한 모양의 표지가 붙고 여자 시신 앞에는 그 몽둥이 같은 거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가 남녀를 구별할 수 있는 막대기가 꽂혀 있다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신비한 거였어요. 여기에서 나온 그 미라가 이와 같은 미라였고 이거를 일본에서 그 복원을 한 것이 이와 같은 얼굴로 돼서 이 러창이라든지 우르무치 이런 곳에 가면은 누란의 미녀의 복제, 밀랍 복제로 이 여인이 꼭 그렇게 등장해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2004년에 NHK에서 다시 신실크로드를 촬영해서 4천년의 그 잠든 미녀라는 제목으로 누란편 이거 발굴하는 얘기하는데 그 첼리스트 요요마의 실크로드 악단이 그 주제곡을 한 거예요. 난 이 책에다가 많이 그 썼는데 실제로 이 실크로드를 이해하는데 도움 준 거는 그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거가 제일 정확하고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난 이 여자보다 요 다음에 그 2004년에 나온 이 여자가 더 멋있어. 그래서 이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썼지. 속눈썹이 긴 미녀. 그리고 머리맡에서는 이런 저 바구니가 그 속에 그 곡식이 나달이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 있었고 꼭 보세요. 근데 현재 900km 상공 우주에서 본 이 누란 지역은 이렇게 생겼대. 거대한 귀 모양으로. 여기가 중국의 그라운드 제로예요. 핵실험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보호 지역이니까 못 가죠. 투르판으로 가는 길이 그게 첫 번째 도낭에서 이제 떠나면은 이제 투르판으로 가는데 도낭에서 이 밤 기차를 타고선 여기가 500km를 가니까 그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 게 제일 경제적이죠. 그래서 가면은 여기에 그 투르판에 들어가기 한 50km 전에 선선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리면은 이 일대가 투르판의 유적지는 거의 다 여기 있어요. 교화구성 빼고는 다 이쪽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쿰타크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사막 체험에서 감동적이에요. 이 쿰타크 사막은 두 가지로 유명한데 다운타운하고 딱 붙어 있는 사막인 거야. 그러니까 시내에서 그냥 곧장 가면
버스 타고 5분, 10분만 가면은 나오는 사막이야. 그리고 모래가 그 명사산 모래가 뭐 설탕가루 같다면은 이 쿰타크 사막 모래는 밀가루 같아. 그냥 휘날려요. 이러잖아. 이래. 근데 여기에 또 여러 코스가 있는데 뭐 낙타 코스, 자전거 코스 뭐 있는데 사륜 차 타고 가는 게 제일 높이 올라간 데서 사륜차 타고 올라가니까 그냥 끝없이 내니까 무서워. 저런 곳인데 쓸모없는 땅인데 그 중국에서 한때는 쓸모없으니 관리하기 힘드니 버리자고 그랬는데 못 버리는 이유가 유전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유전이 나오니까 못 버리는 거죠. 이 트루판의 유명한 들어봤을 카레즈라고 하는 그 우물이 가서 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카레즈가 있어서 그 사막지대에 농사가 가능해지는데 우물과 우물을 연결하면은 물길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 우물 15,000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동그란 게 다 우물이야. 이 줄이요. 물줄기가. 그러니까 천산산맥의 해발 5,000m에 있는 눈이 6, 7, 8월에 녹아요. 그것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지하수로 들어오는 거를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끼리 연결한 거가 이 카레즈가 돼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지하로. 지상으로 놔두면은 다 증발해 버려 가지고서는 안 되죠. 그 땡볕 속에서. 그래서 그 카레즈라고 하는 그것이 만리장성보다 길다는 거예요. 저거 다 하면. 그 중국의 3대 그 공사가 만리장성하고 대운하하고 이 투르판의 카레즈하고. 근데 이 카레즈의 원단은 이란에 있어요. 인간의 슬기가 나온 거죠. 이 투르판이 누란이 망한 다음엔 투르판이 이제 그 이쪽 서역을 지배하는 자는 투르판을 지배하는 자가 서역을 지배한다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교화고성이라고 하는 곳이 본래 투르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렇게 버들잎 모양으로 돼 있는 천연, 높이 30m의 이런 천연의 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강이 교차하는 이 성이 여기가 투르판의 처음에 차사국 사람들이 살던 도시 유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 차사국이 세금과 뭘 강요하니까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난 딴 데 가서 산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저 우르무치 있는데 중가리 평원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가버린 사람은 차사 후국이고 남은 사람은 차사 전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하도 넓으니까 누가 가서 지배하려고 그러면은 세금 내라고 그러면 나 안 낸다. 딴 데 가서 산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랬던 곳이 이 투르판을 비롯한 타클라마칸 오아시스 도시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그 유물들을 보면은 그 중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도 유럽어족의 아리안계가 쓰고 있는 그러한 그 문양이고 또 짐승이 사자 목을 무는 것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흉노족을 비롯한 유목민들이 갖고 있었던 장식 문양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 교화고성이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그대로 등재가 됐죠. 그리고 나서 500년 지나면은 고창고성으로 옮기는데 거기를 가려면은 여기를 가야 돼. 화염산. 서유계 손오공이 활동을 해서 나찰려하고 싸움 해가지고서는 불꽃 되는 산이 이렇게 생겼으니 내 책을 보면은 풍경 사진에 어딘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 스케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내 기다렸다고. 여기요.
이것만 딱 찍어 놓으면은 뭐 무슨 디테일이잖아요. 지도상에서 빼버릴 그런 땅들인데, 근데 그거를 또 이용을 해서 사는 인생들이 딱 있는데, 폐허가 저 고창고성은 더 컸어요. 이 당나라 때의 서역도부를 두다가 아예 이 투르판 지역은 서주라고 해가지고 300개의 군현의 하나로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 서역 육강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서역 육강 중에서 중국인이 왕으로 있었던 건 이 투르판의 국시 고창국이라고 하는 데만 중국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제일 가까우니까. 나머지들은 다 쿠차는 쿠차인이고 호타는 호타인이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투르판은 벌써 차사국 사람은 이제 다 끝나버리고 그때마다 이제 군대에서 이주를 해가지고서 둔전을 치운다는 게 뭔지 알죠? 군대에 갔다 와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군대가 이제 가족제 가가지고 농사짓고 살면서 군대가 있는 게 둔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았죠. 그 지금은 이와 같이 성벽들만 날고 절터가 있는데, 이 절터의 가장 유명한 거가 현장법사가 결국 삐쩍 마른 낙이 타고서 함의에 갔더니 투르판에 있었던 고창국의 왕 국문태가 제발 우리나라에서 법사로 살아달라고 그랬더니 안 보내주니까 현장 법사가 단식을 했어요. 단식 투쟁을 해요. 가야 된다고. 그래서 3일 후에 와가지고선 약속하라는 거지. 한 달 동안의 인왕경을 여기서 강설을 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와서 3년 동안 여기에서 불법을 강해해 준다고 해주시오. 약속을 하니까 현장 법사가 인도까지 가는 모든 경비와 사람과 가는 길에 있는 모든 나라의 소개장을 써가지고 무사하게 현장 법사가 인도에 가서 갈 수 있고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돈을 줘가지고 떠나게 돼요. 그게 현장 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법사가 3년 그 일을 마치고 몇 년 돼가지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게 11년 만에 돌아와서 호탄에 왔어요. 그때 현장 법사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배 타고 이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고창국에 있는 국문태왕하고 한 약속이 있잖아. 그 돈 모든 거 다 주고 와서 여기에서 3년간 불법을 강의해달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서 호탄 저 아래 도착을 했더니 고창국은 멸망하고 왕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투르판 들리지 않고 그냥 장안으로 갔던 그 현장이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는 네스토리우스 그 여신상 또는 경교의 그 기독교 도상, 이런 그 여러 도상들이 다 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투르판이 고대 문화의 종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명의 용광로라고 하는 거가 여기 투르판에서는 그 모든 흔적들이 다 그렇게 녹아 있거든요. 이 아스타나 고분은 바로 화염산 고창성 바로 옆에 있는데 공동 묘지인데 왕가의 묘는 없고 일반인들의 묘들하고 장군들의 묘가 있는 중에 여기에서 나온 그 유물 중에 보키와 여아가의 중국의 탄생 설화, 이거는 이 천으로 된 거가 시신 위에 덮었던 모포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거기에서 그 묘지가 나왔는데 이 무덤은 누구다라고 쓰여 있는 그 묘지가 나왔는데 그 묘지를 보고 참 슬퍼서, 이 까만 그거가 묘지라는 게 알죠? 겉에 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력을 쫙 써는 거잖아요. 저게 고구려 출신 고구려 제외동포 3세 고요라고 하는 장군의
묘지예요. 고구려는 668년에 망하고 669년에 그 당나라 사람들이 지독했어. 평양성에 있는 약 3만 가구 18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대로 끌고 오르도스에서부터 천수 지역으로 감숙성 있는 데로 갔다가 뿌려버렸어요. 그렇게 끌려갔던 고구려 사람 중에서 후세에 잘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바로 고여라고 하는 장군이 북정도호부에 부도호를 했다고 했는데 고구려의 유민이다라고 하는 거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저분 말고 또 고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대.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가서 살았던 그 흔적들이 투르판에 그렇게 남아있는 그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베지클리크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식이라는 이 석굴이 한 80개 있는데 여기에 현재 석굴에 남아있는 게 이렇게 다 뜯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가져간 것이 이 가장 유명한 거가 그 석가모니 서원도인데 근데 이런 한 석굴 안에 이게 16개가 있었어요. 이런 그림이. 그 독일의 르코크가 와가지고 그 중에 상태가 나쁜 거 하나만 남기고 15개를 통째로 이렇게 쓸어갔어. 그래서 이게 쓸어낸 자국이에요. 이 선들이 보이는 거가 이걸 쓸어가지고서는 가서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이슬람 사회가 돼가지고 소공탑이라고 하는데 그 소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 이름이 슐레이만이야. 근데 중국 사람이 슐레이만을 쓸 적에 간단하게 소공 그런가 유공 하듯이 그냥 그래서 소공탑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이슬람 사회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문화는 다른 거가 된 거죠. 쿠마라지바 참 이분을 생각을 하면은 이분이 있어서 내 실크로드 답사에게 인문 정신이 살았어요. 이분이 쿠차국의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그때 카시미르 지역에 있었던 그 한 수도승이 이 쿠차에 왔는데 이 쿠마라지바 엄마가 부모가 그 하도 똑똑해서 그 사람을 파괴시켜 갖고 공주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 아버지는 계빈국이라고 해서 카시미르 사람이고 그리고 엄마 자기 고향은 여기 쿠차 사람이지. 그랬는데 7살 때 이 쿠마라지바가 왕위 계승에 휘말릴 것 같으니까 머리 깎아서 중을 만들어 갖고 아버지 고향으로 데려가 버렸어. 거기 가서 인도에 가서 그 대승불교 소승불교를 익혀가지고 고향에 쿠차로 돌아와가지고 큰 스님이 돼서 전국적으로 중국에까지 이름을 날렸어요. 그런데 이때 전진의 왕이 여광이라는 사람 장수를 불러서 넌 쿠차를 정벌하고 쿠마라지바를 데려와라. 그래갖고서는 여기 와서 쿠차를 지배하고 쿠마라지바를 모셔오라고 그랬는지 데려오랬는지 어쨌든 데리고 가는데 전진의 왕이 죽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광이 지가 나라를 만들었어. 난주 지역에다가 북량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완전히 그 모셔가던 사람이 그냥 그 포로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나라에 봉사도 하는데 그 여광이라는 놈이 못 돼가지고 말에서 떨어뜨려서 굴러 떨어뜨리고 재밌어서 깔깔 웃고 뭐 그런 수모를 주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거는 거기 쿠차의 왕녀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한 방에다 갖다 넣어놓고서는 결혼하라고. 끝내 안 했어요. 자기 사촌 동생이야. 그러니까 여광이 그 공주를 죽이겠다고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년 동안 그 영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면서 그때 중국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여광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형제 사촌까지 쌈박질 하는 동안에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요진이라고 불리는 후진의 요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불교 신도였어요. 그분이 천수의 맥적산을 만든 사람인데, 그분이 쿠마라지바를 모셔가가지고 국사로 삼으면서 서안에 있는 자기 별장을 주면서 여기에서 산스크리스트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전부 번역을 중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300권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게, 산스크리스트어로 써 있는 거는 상당한 운율이 있어서 운율에 맞춰 가지고 읽으면은 벌써 몸 다 익히는데,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릴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의역을 함부로 하는 것은 마치 밥을 씹어서 남에게 먹여주는 거가 돼가지고 맛도 없지만 구역질을 나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함부로 의역을, 그러면서도 의역을 했어요.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이분이 만든 말이에요. 지옥, 극락, 공명조 이런 개념도 전부 쿠마라지바가 만들어서 설명을 해서, 극락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의 지식인들이 쿠마라지바의 번역, 중국어 번역이 있어서 불경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됐지. 논쟁도 하고. 그게 중국 사상이 유불선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유교와 도교에다가 불교까지 통합을 할 수 있는 게 쿠마라지바 덕분이야. 근데 세월이, 인간의 심리가 묘해가지고 쿠마라지바의 번역이 너무나 좋긴 한데 그 원문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현장법사가 그로부터 250년 지났을 때 현장법사는 또 인도에 가갖고 그 원문을 찾아와가지고 직역을 한 거가 현장법사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번역을 하면 직역이 먼저 나오고 다듬은 게 의역일 것 같은데 이건 그렇지가 않았어. 두 분 다 단순한 번역가가 아니라 대단한 그 사상가였던 거죠. 키질석굴의 한낙연이라고 하는 분이 시포굴에 있는 이분은 내가 2권에서 또 많이 썼는데, 사실 이분의 고향은 이 키질의 제 시포굴을, 거기 가면 이와 같이 초상화하고 있고 그 방에서 내려다보는 바깥 풍경이 이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다가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쿰트라 석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오련동이라고 하는 멋진 그 키질 석굴 앞에 있는 강, 무자르트 강이 여기까지 흘렀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 벽화가 근래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꼭 기독교 도상하고 만나는 것 같아. 저걸 혹시 볼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역시 보지 못하고 대문만 억지로 촬영하고 왔어요. 모든 책에, 실크로드에 관한 책에 표지로 많이 나오는 이 그림은 서양 제국주의자 온 다음에 발견된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하죠. 그리고 호탄에 도착하면 호탄은 옥의 도시 돼서 지금도 호탄강에서는 옥일 텐데, 이 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곤륜산에 있는 옥이 홍수 때, 장마 때 굴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냇가에 있는 돌들 중에 그 자갈돌인데 옥돌이 이 곤륜산에서만 나는 건데, 이 호탄은 완전히 다 망가져 가지고 이런 폐허만 남았고, 그 대신에 스베네덴이 오렐슈타인이 간 곳은 여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그 호탄의 전설과 맞는 그림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것이 호탄의 전설이 전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 그래서 내가 제목이 전설이 미술을 만나서 사실로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 제목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호탄에서 카시카르를 가려면은 또 이 길을 이번에 이제 곤륜산맥을 따라서 가는데, 길가에 보면 이렇게 표지판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이 카시카르의 고성은 이와 같이 생겼고,
거기에 향비묘 또 청진사, 이슬람 사원을 청진사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바자르 시장, 이게 카시카르가 결국은 그 신강성에 있는 위구르족 문화의 총집합이 이렇게 보여요. 불교족은 거의 없어. 그리고 나서 여기가 제국주의가 침략해왔던 본거지가 돼서 영국 대사관, 러시아 영사관이 있었던 건물들, 나중에 이제 다 철수해버리고 왔지만 19세기 말에 탐험대들이 다 저걸 기초로 해가지고 탐험을 했었죠. 여기에서 파미르고원으로 이제 넘어가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거죠. 검은 호수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실크로드 탐험은 답사는 끝나고, 요 다음에 갈 일이 있으면은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을 통해서 쿤자랍이라고 하는 곳으로 카라코룸 그 하이웨이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실크로드의 그 뒷길을 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끝냈습니다. 여기 질문 여기 들어온 거를 내가 읽어보면은, 실크로드가 답사가 가장 감동적이셨다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실크로드가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하는 데에는 서문에도 썼듯이 참 가기 힘든 데 갔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나는 다른 곳은 10년, 20년에 걸쳐서 5번, 10번 갔다 온 다음에 완전히 그걸 익히고 썼지만, 이거는 4차례 여행한 거 가지고서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 깊은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자연의 대상들을 천산신비되었고 타클라마칸 사막, 또 그 뜨거운 폭양, 또 쿰타크 사막에서의 그 무한한 그 크기를 보는 거, 그런 것들이 내가 갖고 있던 자연에 대한 상상력을 뛰어넘으니까 그렇고, 또 인간의 삶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동물이니까 어쨌든 국가를 형성해서 사는데, 국가를 갖지 못한 민족이 갖는 서러움이 얼만큼 큰 건가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민족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편 답사기는 2번으로 마무리되었을까요? 아니면 중국 답사를 계속 이어가실 계획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편 답사기는 이제 계속 쓰죠. 이거는 실크로드 3권으로 됐고, 다음번에는 역시 중국 답사기 하면은 5대 고도를 갔다 와야죠. 지금은 8대 고도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최고 가는 거는 장안하고 낙양이죠. 서안 낙양 답사기를 쓸 거예요. 이상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